적극 추천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도 정말 많이 들고 시간적인 여유도 정말 많이 뺏기게 돼요. All my troubles have found a better way. 안녕하세요, 안치훈입니다. 오늘은 커피와 카페 창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함께 해주실 분은 인사이트 커피의 강민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국가대표 바리스타 강민서 바리스타입니다. 현재 인사이트 커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커피와 카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되게 대회 경력이 화려하세요. 2017년도 월드커피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 1위, 그리고 2018년도 커피인 굿스피릿 챔피언십 우승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로서 2018년도 월드 커피인 굿스피릿 챔피언십에서 세계 바리스타들과 이제 경합을 해서 5등까지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파이널이 6명까지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5위면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인가요? 세계 대회에서? 현재까지로서는 그 타이 기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굿스피릿 부분에서 타이 맞습니다. 네. 7개 종목의 국가대표들이 매년 선발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인 이제 굿스피릿 대회에서 국가대표를 하시고 또 세계 대회에서 5위라는 성적까지. 네. 어떻게 대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대회는 일단 그냥 한번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나를 좀 증명해보고 싶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새벽녘같이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일을 하고 새벽 7시, 8시까지도 막 남아서 연습하고 공부를 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나를 뭔가 증명을 하고 싶었고, 내가 국가대표나 혹은 국내 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있을 수 있을까, 나 자신을 한번 좀 시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떤 의미로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욕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계의 유수한 바리스타들이 모여서 경합하는 자리에서 이제 5등까지 한 거는 좋은 성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연습을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해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나요? 뭐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런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게 아니라 어떤 한 가게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는 이제 스케줄 근무를 계속해서 돌았었어요. 오픈 쪽, 미들 쪽, 마감 쪽. 이제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그 가외 시간에 거의 한 5시간씩 가까이는 항상 꼬박꼬박 투자를 했는데, 정말 타이트하게는 한 달 정도는 정말 그렇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고, 그 가외 시간에는 좀 러프하게 구상도 하고 컨셉도 짜고 연습할 계획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되려면 하루에 5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은 좀 우승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우승했을 때는 이제 파이널에서 이제 6위, 5위, 4위를 부르고 3위부터는 트로피가 나옵니다. 그 트로피가 나왔을 때 일단 내가 트로피 하나 가져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3위를 불렀는데 제가 아니었고, 2위에서 이제 그 다른 바리스타님이랑 둘이 서 있는데 2위를 먼저 불렀어요. 2위에 그 앞 글자가 제 이름이 아닌 걸 듣는 순간 정말 머릿속은 멍하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스케줄도 소화를 하고 그 가외 시간 5시간, 6시간씩 정말 잠을 쪼개가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되게 약간 폭받쳐 오르는 느낌, 내 모든 것들이 되게 보상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트로피가 앞에 이렇게 쫙 진열돼 있더라고요. 뭐 한 개도 아니고 뭐 4개씩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 또 보니까 태극기가 위에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 사인이 있던데 그거는 뭔가요? 그 태극기에 있는 사인은 이제 2018년도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브라질 세계대회를 나갔을 때 뭔가 의미 있는 한국의 바리스타로서 좀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태극기를 제가 준비를 해갔습니다. 근데 막상 태극기만 준비를 해가고 파이널 무대에 올라가고 나서 이제 시상식 하기 전까지 상당한 텀이 좀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다른 세계 바리스타들과 이제 교류하고 이야기 나누고 저는 이제 짐 정리도 같이 하면서 태극기가 되게 예쁘잖아요. 흰색 바탕에 알록달록하게 여러 색깔도 들어있고 아 내가 저 바리스타들이랑 같이 사인을 좀 교류해서 저기 적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번쩍 들어서 그 순간에 태극기를 펼쳐놓고 파이널에 들었던 각국 챔피언들 그리고 우리 팀 사우스 코리아 그 팀원들이랑 같이 해서 사인을 좀 받아온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가 매장에 들어오면 딱 상단에 걸려 있습니다. 세계대회 나가서까지 먼 미래의 카페 창업을 생각하는 우리 강민서 바리스타였습니다. 네. 굿스피릿 하면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커피인 굿스피릿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커피인 굿스피리츠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유명하거나 쉽사리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커피라는 재료와 그리고 술, 스피리츠라고 하는데 보통 40도 이상의 증류주를 이야기합니다. 그 술을 가지고 창작 메뉴를 만들어내는 대회예요. 예선전 같은 경우는 2개의 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스피릿바라 그래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술을 가지고 창작 메뉴를 만드는 대결. 또 다른 예선전인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따뜻한 디자인 음료와 차가운 디자인 음료 각각 2잔씩 총 4잔을 10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제공을 하는 술을 가지고 커피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창작 메뉴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커피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있는 행동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술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재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가 이 대회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부 다 안다고 해서 이 대회에 우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커피의 캐릭터 그리고 현재 주어진 술에 대한 캐릭터를 잘 이해해서 어떤 재료들로 맛있는 창작 메뉴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 대회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가대표로서 세계대회도 나가시고 또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거두셨잖아요. 사실 바리스타들에게는 좀 꿈의 타이틀인 것 같아요. 이제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바리스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은 분들께서 제가 단 한 번의 도전으로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 5위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2012년도부터 저는 꾸준히 대회를 나갔었고 약 7년의 시간 동안 다듬어진 결과물이 한 번의 그런 대회에 출전을 함으로 인해서 좀 포텐셜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도전을 하다 보면 좌절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 나갔을 때는 주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응원해줍니다. 그래, 너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보자. 그 다음 연도 나갈 때는 그래, 이번에는 꼭 될 거야. 세 번째 도전할 때는 그래 한번 나가봐. 네 번째 도전할 때는 또 나가게? 라는 사실은 이야기까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이루고자 했던 목표점이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바리스타 분들께서 정말 꿈의 커리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이 국가대표 바리스타를 많이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도 이제 대회를 꾸준히 나가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참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세계대회에 나가셨을 때 만난 바리스타들이 사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서 최고로서 이제 참가한 바리스타들이잖아요. 한국 바리스타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당연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한국 바리스타,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바리스타들은 엄청 치열해요. 준비도 정말 많이 하고요. 기물도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여유를 부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가대표 바리스타들은 내가 몇 번씩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대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더러 있으시겠지만 단 한 번의 세계대회 경험이 그들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즐기고 뭔가 여유를 부리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
라는 압박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세계 대회 선수분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준비를 하고 하지만 그들보다는 어떤 이 대회 자체를 좀 즐기고자 하고 조금 더 멋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여유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떤 대회를 준비하는 스타일 자체가 저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대회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 대회에서 원하고자 하는 맛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조금 더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외적인 요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국 바리스타들은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많은 바리스타들에게 대회 준비, 그러니까 대회를 준비하는 게 사실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또 돈과 시간과 뭐 노력과 각종 여러 가지 인풋들이 많이 있는데, 대회 준비 추천하시나요? 적극 추천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도 정말 많이 들고 시간적인 여유도 정말 많이 뺏기게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커피 분야에서 일을 할 거라면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회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회를 나가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저에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 동기가 분명히 생깁니다. 만약 이 발판과 동기부여가 혹은 성장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신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